안녕하세요. 장외주식사관학교의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많이 덥지만요. 더운 것도 좀 참으면 곧 가을이 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반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의 소영주 소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그 하반기 준비를 하고 계획하는 일에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신라젠 사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한 3, 4일 연속 하한가를 이루면서 12만 원이 넘어가던 주식이 거의 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신라젠 사태가 우리 말한 대로 심상치 않습니다. 신라젠이 지난 4일 날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등 일명 DMC라고 표현합니다. 네. DMC로부터 말기 간암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항암 바이러스 우리가 팩사백이라고 표현하는 팩사백 글로벌 임상 3상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무용성 평가 결과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죠. 이 권고라는 것은 우리가 DMC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DMC의 영향력이 대단한데 그 위에 내가 DMC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권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임상 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임상 중단 요구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연속 4일 가까이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만 원대까지 근접했다는 것은 여기 12만 원까지 가던 주식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폭락이 아니라 정말 패닉이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신라젠이. 이에 따라서 신라젠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시장의 신뢰성을 잃은 기업이 얼마만큼 추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라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신뢰라는 게 이런 산업에서 아주 핵심적인데 이 신뢰에 관련돼서도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논란도 있었고요. 또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에 의혹도 있었는데 이 신뢰 문제를 오늘 신라젠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글로벌 임상 3상 중단과 관련해서 팩사백 항암 효능? 신라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팩사백이 무엇인가? 팩사백은 간단하게 우두, 일명 백시냐입니다. 백시냐 바이러스를 유전자 재조합해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암 바이러스로 암세포 파괴 과정에서 체내 면역 반응을 촉진해 다른 항암제와 함께 투여할 때 최대 효과를 낸다는 게 바로 팩사백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게 3상 임상이 이제 일종의 중단 권고니까 큰 타격이 오잖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팩사백이 신라젠의 근간이었죠. 근간 자체, 그걸 근간으로 해서 여러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암 환자, 말기 간암 환자에 대한 치료제였는데, 그 중 하나가 꺾긴 했는데, 실은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임상 1차와 2차, 3차까지 갔던 구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단 요구까지 받을 정도면, 권고가 아까 말한 중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갈 정도면 신라젠의 근간이 흔들렸고, 신라젠의 존재 여부까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애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완전 패닉에 가까운 지금 상황인데, 그렇죠. 이에 관해서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너무 많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 주주만 한 14만 명입니다. 이 신라젠의 개인 주주만 14만 명이고, 또 여타 우리가 각 증권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해 본 결과 각 증권사에서 신라젠의 주식담보대출 안 해준 것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얼마 전에 문은상 대표가 그러지 않습니까? 채무 관계로 인해서 본인의 주식을 팔아서 채무를 해결할 정도고 또 세금 관계까지 낸다고 할 정도로 자금상이 좋지 않다고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라든가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들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어킹 부담이 필요할 때는 증권사에 아마 주담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 신라젠 또한 각 증권사에 주담을 하고 이 주담을 갖고 있는 아마 증권사도 지금 곤욕스러울 겁니다. 많이 곤욕스러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기업도 사실 안정성과 규모 면에서 굉장히 높은 등급으로 평가받는 회사였는데 사실 신라젠에서 조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요. 이 신라젠은 2006년 3월에 설립된 회사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은상 대표이사가 이사로 있습니다. 기초의약물질과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업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자본금이 원래 312억 원 정도고 총 주식주는 7월 15일 기준으로는 한 7,100만 주 정도에 이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현황에서 갑자기 이런 타격이 왔다. 그럼 사실 이거 바이오 기업 전체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바이오 시장이 가뜩이나 안 좋습니다. 우리가 네. 인보사 사태도 있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요즘 계속 말이 많은 셀트리온까지 지속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한 대로 신라젠이 이렇게 이 회사가 2016년도 적자 상태에서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뭐 연초까지만 해도 시총 2위를 달렸던 뭐 대단한 기업입니다. 네. 이런 어떻게 보면 바이오 기업을 하나를 대표하는 기업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면 여타 바이오 주식 또한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또는 코스닥에 문을 두드리고 있던 다른 기업들도 상장을 연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크고 있습니다. 현 사태가. 예. 네. 또 R&D랑 투자 부문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유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꺾이면 바이오 기업들은 실은 지속적으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R&D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신뢰성을 상실하면 전반적으로 바이오 전체 기업들의 투자가 유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예전에 우리가 2007년도에 항우석 사태 이후에 저희 나라 바이오 그 산업이 뒤로 한 20년 가까이 후퇴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무하게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단될 정도로 엄청난 사태였죠. 네. 그럼 신라젠, 그 다음에 인보사, 이런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기업들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섣불리 기관들도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일명 신라젠 사태라고 할 만큼 이번 파장이 참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사실 3년 전에 소장님께서 신라젠에 대해서 분석을 마치신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제가 그 2015년도에 그 신라젠에 대해서 그 글을 좀 남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젠에 대해서는 좋지 않는 기업으로서 글을 썼죠.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 이상 정도 달려가는 기업이 글로벌 투자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한미약품도 있었지만 거의 1, 2상의 거의 글로벌 기업들로 투자를 받았는데 이 신라젠은 당시에 그 일대 주주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네. 일반 사설 중개업을 하면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던 회사로부터 가장 많은 투자금을 받았어요. 일반 기관들로부터 먼저 애면되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신라젠이 갖고 있는 이 팩사백도 미국에 있는 제르닉스로부터 구입한 거였거든요. 이상 진행점에서 200만 달러 제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비용들도 이 비상장을 통해서 구입할 정도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받을 정도로 열악한 재정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3장까지 달려갔을 때 통상적으로 3장 정도 가면 네.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이 정도 좋은 기술이라고 인정된다면. 그러나 이미 팩사백 자체가 이상에서 임상을 실패한 회사입니다. 네. 우리 이번에 그 신라젠 사태가 나고 나서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도 이 팩사백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좀 더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는 3상까지 달려갈 정도에 된 기업이 왜 기관 투자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갖고 왔습니다. 네. 끝내 나중에 아까 말한 대로 2016년도에 상장되고 난 후에 시장에서 우리가 장외가가 한 3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상장됐을 때 15,000원, 상장되고 바로 밀려서 10,000원까지 밀렸던 종목입니다. 그 후에 지속적인 성장성,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3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기사들이 한두 개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해서 10만 원을 돌파할 만큼 급하게 왔습니다. 근데 급하게 온 만큼 좌우 살피지 않았다는 거죠. 좌우 살피지 않은 만큼 추락의 속도는 그만큼 더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